자, 오늘 방송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역질 용사들 오늘 정말 할 얘기를 너무 많은데요. 우선 첫 번째 이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. 이거 보니까 제가 좀 놀랐습니다. 오창익 선생님 한번 네. 설명 좀 해주십시오. 화면 보시면서. 잠깐만요. 어떤 거였죠? 네. 네. 지금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대세, 그러니까 이재명 대세론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주에 37에서 38로 1% 올라갔는데 이건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. 나머지 이제 도토리 키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기껏해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한덕수 정도가 있는데요. 한덕수 씨는 윤석열의 오더인지 뭔지 모르지만 대선 후보군으로 상당히 이야기가 됐지만 저는 이 7%가 아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덕수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법적인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확인이 됐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경선이 막 시작됐잖아요. 네. 못나든 도토리든 어떻든 간에 8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는 구도는 카메라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덕수 씨가 여태까지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노름하면서 조부영 받았던 건 이제 한계에 온 거고요. 나머지 경우의 수라는 게 제3지대에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건데 이것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한덕수 씨는 인생의 마지막 날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한덕수 얘기 나와서 한마디만 좀 하고 싶은데 네. 제가 무슨 칼럼 쓰면서 잠깐 보니까 이 양반 재산이 87억이더라고요. 그런데 신고한 재산이 그렇습니다. 그런데 1년 동안 늘어난 게 3억 8천만 원이에요. 국민 대다수가 3억 8천의 재산이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렇군요. 60% 이상이 아무리 지금 집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은 1년 만에 단박에 윤석열 정권의 총리를 하면서 3억 8천을 늘렸고요. 왜 늘렸죠, 근데? 왜 뭘 늘렸냐? 그러니까 돈 쓸 일은 늘렸죠? 없고 공간에 살고 돈 쓸 일은 없고 그러니까 늘린 건데 투자도 뭐 하고 최상목 씨가 이제 44억이더라고요. 이 양반은 1년 동안 늘린 게 1억 9천만 원입니다. 근데 자기는 부자 아니라 그러던데? 1년에 1억 9천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고요?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조 의원님 재산이 얼마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. 이런 사람들이 공직자로서 여러 정권에서 승승장구했고 속가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는 좀 성찰할 필요가 있고 맞습니다.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문제 정말 공직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안전장치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. 한덕수를 통해서 그런 게 보이고요. 네. 선호도는 그야말로 어대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확인해 봤더니 4월 둘째 주에는 37%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막대 그래프에서 보라색, 진한 보라색으로 나온 게 이번 주에 나온 거잖아요. 예, 이게 이제 갤럽 조사로 38%로 이제 1% 정도 늘었고요. 나머지 후보들 홍준표, 한덕수, 김문수, 한동훈 이분들은 지금 7%, 6% 정도로 나오고 김문수 후보는 줄었군요, 조금.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오히려 조금 늘었고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 후보는 2%로 똑같고 기타, 그다음에 의견 유보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 의견 유보 퍼센테이지가 조금 줄어든 거는 결국 이제 한 명으로 내가 선택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보여집니다. 그렇겠죠. 네, 조 의원님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? 예. 일단 이 여론조사에 오세훈 후보 이제 시장이 빠졌잖아요. 네.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일부는 한덕수로 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안철수와 나경원은 이제 1%도 안 되나 봐요.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왔어요? 이름이 안 기타에 나왔습니다. 들어가네요, 그러면. 예, 이 네. 지지율도 일부 이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. 그리고 전체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이준석 다 합쳐도 29%입니다. 그러니까 거의 10%의 격차, 전체 합쳐도 이제 10%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,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은 거의 안정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이제 지지 기반은 이제 정립이 됐고, 그러네요. 나머지 후보들이 최대치가 다 흡수한다 해도 한 후보가 흡수한다 해도 29%, 한 개의
머무를 수밖에 없다. 네. 그러면은 뭐 거의 10% 정도의 갭이 나올 것이다. 물론 이제 막판 선거 막판으로 이제 치닫게 되면은 이제 진영으로 결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, 네. 이 정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좀 관리되고 있다, 지지율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네. 왜 이 지지율 관리돼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을- 소식 하나 있습니다. 네네. 여기 데이터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지역별 지지도를 보면요. 네네. 제가 이렇게 빵긋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오.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이 1등입니다. 진짜요? 근데 조금 약간 그렇긴 한데 뭐냐면 이재명 19%, 홍준표 19% 공동 1등입니다. 오. 나는 이거 진짜 너무 감격적이에요. 아니, 현직 시장이잖아요, 홍준표는. 이제 뭐 와. 사퇴했으니까. 네. 근데 1등 이재명, 홍준표 공동 1등이고 와. 2등이 한덕수 13%, 김문수 11, 황동 8인데 네. 뭐 어쨌든 갤럽에서 1등이 이재명이 대구 경북에서도 나왔다. 그래서 전 지역 석권이에요. 아 진짜 제가 어제 밤에 스픽스에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대구를 이제 바꾸는 게 중요하다.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그 이재명과 윤석열의 표차가 24만 표였는데 대구에서 나온 표가 한 40만 표 가까이 되거든요. 네. 거의 한 34만 표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이 표 버릴 수 없다. 대구 경북 챙겨야 된다. 그래서 이재명 대표 한번 대구 오셔가지고 한번 싹 어필해줘야 된다. 이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오늘 왔죠.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와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뭐 꼭 오시기 전에도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저는 이제 대구에서 왔으니까 부모님 세대 변화가 진짜 안 된단 말이에요. 60, 70대 변화가 정말 안 되는데 근데 60, 70대 여전히 이재명만큼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긴 큰데 변화의 조짐은 보이는 것이 이게 너무 오래 까였잖아요. 너무 오랫동안 악마인 줄 알았어. 근데 하도 까인데도 계속 안 죽고 살아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? 그때 1번, 그게 1번이고 2번은 대구가 너무 못 살아요. 지금 엉망진창이에요. 그래요? 경제가. 네, 정말 자영업 폐업 1위에다가 인구 감소 1년에 1만 명 넘게 줄어요. 인구가. 젊은이들은 막 3만 명씩 떠나. 막 이런 개판 5분 전인데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과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에 안 망했잖아요. 거기가. 그렇죠. 근데 지금 보수 쪽에서는 맨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이 무슨 베네수엘라 수준의 뭐 최붕국이 된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다 안 망하고 잘 됐어. 대구도 저런 유능한 사람이 챙겨줬으면 좋겠다. 근데 이재명이 와가지고 대구에서 대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대구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싹 하니까 이재명이 버린 게 아니네. 저런 유능한 사람이 좀 대구 챙겨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고향인 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? 안동이 출신이니까.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게 영향이 있습니까? 대구 그렇죠. 경북에?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연고가 강하고 네. 좀 그런 보수적인 면이 많죠. 그 지난 3월 26일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가 영향이 많이 미친 것 그러네요. 같더라고요. 원래 그 전까지 그건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고 그걸 이유로 해서 그 같이 동반해서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를 함께 날리자. 이게 이제 국힘당의 논리였지 않습니까? 네.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날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물거품이 됐고 기존의 악마와 프레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. 그렇군요. 네. 정말 좋은 소식인데 네.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싫은 게 오해받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. 근데 예.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해가 이제 많이 네. 좀 거치고 네. 있다. 근데 그게 네. 실력으로 지금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. 이런 네. 얘기 같아요. 저희 의뢰인들도 사실은 대구 경북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재판을 또 많이 가요. 근데 보면 되게 순박하시고 되게 좋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되게 뭐라 그럴까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뭐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홍준표 시장을 그냥 계속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또 그분들이 진가를 알아보시고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를 제대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제 채팅창에 보면은 대구 경북 버려라. 아유, 뭐 그러면 필요 안 없다. 되죠. 고립시켜라. 뭐 분리독립시켜라 이러면 다수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34만 표에서 40만 표는 고정적으로 나와요. 여기서도. 이 표를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. 그럼요, 당연하죠. 이걸 버리라 그러면 안 돼. 응원해 주세요. 그럴 수 있어. 알겠습니다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